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아뮤직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인기 투표이고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라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지만 결국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슈성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펀더멘털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 매크로로 관찰해 왔고 그에 따라서 선행 분석을 해 왔고요. S&P 500이 고평가이고 특히나 S&P 500에 있어서 여기 빅테크 쪽이 유독히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명 산타롤이라는 이유와 함께 4,70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영상을 올려왔습니다. 물론 계속 조롱도 당했죠. 그리고 4,700을 갱신하면서 여기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이 잡혔고 RSI는 70이었고요. 이러한 환경은 금융 컨디션을 의미하는 여기 NFCI의 기준을 봤을 때 이미 굉장히 완화가 이렇게 선 반영이 된 상태로 완화가 된 폭을 보시면은 이처럼 2022년 초에 준하는 상태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도 전의 수준까지 완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NFCI의 지표가 하락하면 완화이고요. 이렇게 상승하면 긴축입니다. 그럼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 컨디션의 완화 정도가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도 전의 단계까지 완화가 되었고요. 그 말인즉슨 금리 인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를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NFCI가 이렇게 완화됨에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은 금리 인하가 완전히 다 된 시나리오까지 선반영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인즉슨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에 의해 주가가 올랐으니 기대감을 배신해주지 않도록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뒤따라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달에 금리 인하가 100%의 확률로 반드시 돼야 하는 것이 시장이 기대하는 1차 조건인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여기 100%의 확률로 이번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제는 금융 컨디션이 완화가 될 대로 완화가 되자 여기 매크로의 지표들이 다시 강하게 발표됨에 따라서 금리 인하의 확률이 100%에서 이렇게 62%대로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24년에 금리 인하를 6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장이 과하게 선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NFCI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하기 전의 수준까지 완화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 시장이 과하게 선반영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5.3이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처럼 6 언더까지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24년 안에 금리 인하가 6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속해서 경제지표가 생각 이상으로 강하게 나옴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의 횟수는 이렇게 5.3까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자리 지표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는 굉장히 강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데이터에서 표면적인 것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표면적으로 바라봤을 때 Change in Non-Farm Payrolls는 216K가 나오면서 175K인 컨센을 돌파해 주었고요. 실업률의 경우는 3.8%인 컨센 대비해서 3.7%인 실업률이 나오면서 일자리 시장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맨 처음에 저도 이 실적을 봤을 때는 정말 일자리 시장이 강하다라고 느껴졌는데 일자리 시장의 해석을 여기서 단순히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일자리 리포트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더 딥하게 파고들어야만 왜 일자리 리포트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시장이 잠깐 반등하는 등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엉뚱한 데서 이유를 찾지 않게 되고 특히 경제 쪽에 계신 분이라면 이 지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분명 실업률은 줄었고 일자리 숫자는 늘어났다고 발표된 것이 표면적인 것인데 여기 실제로 들어가 보시면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레이버 포스의 지표에 있어서 Not in Labor Force의 부분을 보시면은 분명히 11월달 대비해서 12월달에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여기 Select Status를 누른 다음에 이걸 누른 다음에 Seasonally Adjusted 부분에서 Units and Person을 누르면은 이런 창구가 나오고요. 여기서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인 다음에 Not in Labor Force를 보시면은 Persons who currently want a job 부분이 5,343에서 5,671로 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20K 정도가 늘었는데 이 수치가 실업률로 카운트가 되지 않고 그냥 노동시장 비참여 부분에 속해 있는 이유는
일자리를 4주 이상 찾지 않을 경우 애초에 일자리 시장에서 배제가 돼서 통계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household data에 들어가셔서 여기 unemployed의 부분을 보시면은 6262에서 6268로 잡혀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people who want a job 부분에서 늘어난 수치인 328K 정도를 다시 더하면은 6262에서 328을 더하면은 이렇게 6590이라는 수치가 실제로 나오고요. 이것을 실험률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167451 부분인 여기 이 부분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0.039가 나옵니다. 즉 3.9%가 나오는 것이죠. 즉 통계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원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는데 4주 이상 동안 못 구함에 따라서 애초에 노동시장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배제가 되었고요. 그 이유에서 실업률에 아예 잡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가 여기 보여드린 이 부분 그대로 사람들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를 못 얻는 것이니 not in labor force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unemployed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 실제로 unemployment의 수치는 3.9%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일자리 지표가 맨 처음에 강하게 발표가 되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듯 했더니 조금 더 내부를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이고 다시 그런 이유에서 주가가 반등을 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냥 나스닥이니까 아니면 S&P 500이니까 경제가 강하다는 안 좋은 지표가 나와도 무조건 상승한다는 등 아니면 선반영을 다 보였다는 등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 대목에서 주가가 다시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일자리 부분은 이제 점점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급여 부분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등 점점 스태그플레이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영상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과 네이버 멤버십 분들 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남기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어떠한 이유에서 일자리 시장이 겉으론 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점점 약해지고 있음을 보여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급여 측면에서 보면은 급여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이 부분이 또 시장을 대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급여 부분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이제 시장의 메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S&P 500은 4700을 이렇게 돌파하려고 했다가 결국 4700을 탈환하는데 실패하고 다시 4600대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안 좋은 부분이며 계속 이곳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4700은 저항선이 되면서 다시 돌파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면을 좀 더 깊게 분석하기 위해서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매일 공유드리는 옵션 현황을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은 4600의 부분에 굉장히 많은 풋옵션들이 포지션을 해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앞서서 여기 4650에도 주가가 하락할 것을 대비해서 꽤나 많은 해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현황들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지만 해칭의 현황을 보시면은 과거에 주가가 상승할 것에 대비해서 여기 콜옵션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해칭을 하고자 하는 풋옵션들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대비를 해둠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때 풋옵션들이 수익 실현을 함에 따라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지만 만약 수익 실현이 전부 다 끝난다면은 차트 분석만으로는 보이지 않겠지만 옵션 현황을 분석하면은 4650이 꺾이고 나면은 여기 4600의 부분으로 풋옵션들이 다 롤다운함에 따라서 주가는 계속 아래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 현황으로 제가 멤버십 분들께 매일매일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셔도 제 입장에서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에너지 섹터는 임프루빙에서 이제 점점 가장 좋은 분면인 리딩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라고 보고 있고 원유 섹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만 따로 매일매일 분석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의 부분은 이렇게 리딩 쪽으로 진입을 성공했고요. 테슬라가 위치해 있는 이 컨슈머 디스크레션 섹터는 위크닝 쪽에서 이제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제가 잡은 엘리엇 파동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5파동을 그리면서 나아가고 있고 레깅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테슬라의 주가는 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테슬라가 위치한 이 섹터가 레깅 쪽으로 갔다가 임프루빙 쪽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는 저희 멤버십 분들께 밸류에이션과 기술적 분석을 더불어서 매집하기 좋은 위치를 먼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빅테크랑 반도체가 위치한 여기 인포테크 인덱스의 경우는 지금 이미 레깅에 있는 상태로 어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깊이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테크 섹터의 경우는 이미 위크닝에 있을 때부터 계속 업데이트를 드려왔고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계속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결국 레깅에 왔던 것이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빅테크들은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약세를 보이게 되고, 그럼 당연히 고평가인 S&P 500이나 나스닥인 지수 또한 조정을 함께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량주이면서도 저평가이고, 그와 동시에 CEO가 매수를 하는 등 내부자 매수가 잡힌 종목들을 핀포인트해서 투자를 해왔고, S&P 500이 하락하는 도중에도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저평가이고 장기적으로 개선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숏을 전혀 칠 필요가 없고요. 어제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린 종목은 2024년 1월 3일날 내부자 매수가 잡힌 종목으로 멤버십 분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 외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태를 점검받고 싶으시다면 그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차트 분석을 해나갈 때마다 이곳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니 이곳에서 또한 제가 멤버십 분들 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모든 분들을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제 나름대로는 시간을 정말 다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 관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